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제 그 나온 매출액이죠. 연간 매출액이 한 1,0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원화로 130조. 삼성전자 연간 매출액이 280조예요. IP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게 핵심이에요. 빅뱅이 옛날에 버는 거하고 블랙핑크가 버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하면은 네. 비용은 빅뱅한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블랙핑크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많이 수익을 얻어가네요. 센터장님, 이제 더 이상 고인돌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요? 아니, 그 어려운 BTS 콘서트를 다녀오셨다면서요. 뭐 여기 대본에도 있지만 소문이 거기까지도 났나요? 아, 부럽습니다. 어떻게 예약하셨어요? 딸하고 이제 딸이 하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딸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예매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이제 위버스에 가입도 해야 되고 네. 뭐 알미가 돼서 가입 인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티켓팅을 하고 만 18세 이하는 또 청소년증이라고 또 주민센터 가서 그런 발급을 과정도 받아와야 있네요. 된대요. 그래서 또 그것도 발급받아야 되지. 그거 없으면 여권 발급받아야 되지. 야, 또 아미밤이라고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 아미바? 응원봉 같은 건데 에이 본인은 알지 않을까? 저는 사실 덕질을 안 해서. 그래요? 아미밤이라고 이렇게 뭐 봉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불을 켜는 게 아니라 그 와이파이 같은 거로 다 조종을 해주는 거예요. 내 거를 켜줘요? 네, 내 걸 켜주고 이게 이제 막 형태를 만들어요. 아. 카드 섹션처럼. 우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저기 무선이에요, 무선. 그래서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돼, 그냥. 그래서 그게 가격이 뭐 엄청 비싸요. 사실 험난한 여정이었었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느낀 바가 뭐냐면은 네.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야,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저희 어렸을 때 갔던 그런 공연 시스템하고 콘서트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네, 그런 걸 좀 느끼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풍선은 들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풍선도 색깔별로.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특히 나중에 늦게 들어가면 그냥 막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티켓 검사도 안 하고. 아니, 드디어 이제 오프라인 공연들이 조금씩 이제 열릴 기미를 보이잖아요. 네.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BTS 제가 공연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지금 막 40만 명, 50만 명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이제 진행한다는 거는 앞으로 뭐 그동안 움츠렸던 엔터테인먼트 대면 콘서트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네. 되겠죠. 4월에는 그 라스베이거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또 BTS 공연을 야. 이제 해요. 해외 네. 공연을. 그리고 트와이스, 미국 L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난 달부터 북미 투어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지금 있진 2주 그 JYP 쪽 투어가 진행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YG 엔터 쪽은 그 빅뱅이 컴백을 네. 해요. 4월 5일날 또 컴백을 하고 이제 우리의 대망의 블랙핑크. 예, 블랙핑크가 이제 러브식걸이었나요? 그거가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했던 건 그게 끝나고 각자 개인 이제 활동들 그 했었죠?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리사의 머니가 이제 아주 맞아요. 빌보드 차트에도 많이 올라갔었고 단독 앨범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완전체로 이제 앨범을 하반기에 낼 예정이고요. 그 앨범을 내는 동시에 공연이 또 예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블랙핑크는 팬덤이 아주 뭐 BTS도 그렇지만 아주 세계적이죠. 세기 때문에 네. 하여튼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새로운 신인 그룹들 네. 하반기부터 대거 또 이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좀 오래 쉬기는 했어요. 사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더 커질 일만 남은 것 같거든요. 네네. 한번 보시면은 네. JYP 엔터인데요. 이게 벌써 지금 가격이 1월 말,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 벌써 이미 시장은 선반영 벌써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YG 엔터 같은 경우도 보면 1월 27일 이후로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이 그 방향성에 대한 갈피를 이제 못 잡고 좀 있지만 지금 네. 현재도 요새 뭐 안 좋죠, 시장이. 근데 요새 몇 개 업종에서는 하반 경직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성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적자 안 나고 그리고 수익이 좀 나고 그리고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한 턴어라운드하는 네. 업종 대표주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엔터 관련주들이 필터링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종목들 사실 가장 궁금한 점이거든요. 네, 그런 종목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종목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엔터 산업을 조금은 이해하고 가야 된다. 항상 우리 이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요, 네. 그럼요.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응답하라 이거 얘기했네. 응답하라 1988 세대예요.
제 나이 왜 안 나가는 거죠? 세대 차이 느껴지네요. 네. 괜히 얘기했다. 네. 학창 시절에 이제 음악을 저 들었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 들었어요. 그래서 라디오에 노래가 나오면 녹음하려고 카세트 테이프에 듣다가 녹음하고 이게 어딜 가나 그 복사판 카세트 테이프가 그때는 있었죠. 복사하기도 되게 쉬웠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더블 데크라고 해가지고 같이 놓고 재생하면 되니까. 어떻게 알지? 저도 해보긴 해봤어요. 이분 네. 네. 그래서 그런 카세트 테이프가 이제 길거리에 인기가요 30, 뭐 핫백 뭐 30, 핫히 30 뭐 이런 식으로 가요든 팝송이든 뭐 길거리 리어카에서 막 그냥 판매되고 막 틀어놓고 그냥 길거리에서 근데 요새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길거리.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항상 네. 듣다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2005년 1월 16일인데요. 네. 2005년 1월 16일 날 이제 시행된 음악 저작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4년 10월 6일 날 아마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법이 네. 공포가 되고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나서 한 게 1월 16일부터 있는데 이 법의 중요한 부분은 소급 적용이에요. 원래 법이라는 게 잘 소급 적용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건 소급 적용이야. 왜 갑자기 이 강력한 법이 갑자기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된 걸까요? 이제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미국이나 이제 유럽은 저작권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그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하고 복제 투성인 그 중국이 그때 많았었죠. 근데 중국이 그쵸. 게다가 또 막 급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지적 재산권을 견제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압박을 네. 상대 교육국에다가 하던 시기였는데 네네. 중국에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중국은 또 그럴 거 아니야. 왜 우리만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 한국,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됐던 것입니다. 불똥이 튄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쵸. 어쨌든 이게 피할 수 없는 추세였고 그래서 이제 한때 90년대 후반부터 유행했던 뭐 P2P 통신이라고 있어요. 네. 뭐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파일 공유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다. 소리 땡땡 이런 거. 예. 소리 땡땡 아직 있어요. 근데 변했잖아요. 네, 변했죠. 그게 예. 그때는 완전히. 이제 P2P에서 다른 걸로 변한 맞아요. 거죠.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저도 썼습니다. 나이가 의심스러워.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순간에 다 없어졌고, 싸이월드의 이제 도토리를 우리가 사가지고, BGM을 도토리를 주고 샀죠, 우리가 그때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했고, 그 유료 이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이제 그때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회사들이. 그래서 뭐, 멜땡, 뭐 이런 회사.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엔터 산업이 이제 기반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기획사는 네. 구설수에 막 오르고 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뭐 기획사 가면은 뭐 험한 꼴 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엔터 산업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네네네네. 인식이 많은 사회 분위기였는데 이 2005년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서 좀 인정받고 자본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음지에 있는 자본이 아니라 양지에 있는 자본들이 좀 쌓이면서 현재 엔터 산업의 그 초석이 되었던 거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캐롤을 듣긴 힘들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엔터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시죠? 잘 모르시겠죠. 네네. 이분이 이제 1975년에 이제 그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고 이제 핑클이 아마 리메이크 했었을 거예요. 2001년에. 핑클 음악은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혜은이라고 하고요. 75년에는 설마 안 계셨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혜은이라고 굉장히 이쁘시죠. 요새도 가끔가다 텔레비전 나오시는데 그리고 요 밑에 분은 누구시게요? 남자분. 이수만이라고 써있네요. 네, 이수만 씨죠. 네. 근데 가수였어요. 그거는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네네. 1977년에 10대 가수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70년대만 해도 이제 이런 것들 다 일본에서 다 베껴왔어요. 프로그램도. 그래서 네. 일본은 이제 홍백 가합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전통적인 거예요. 매년 연말에 네. 이제 홍군, 백군 해가지고 이제 가수들끼리 같이 노래 부르고 이제 점수 따져가지고 뭐 상 주고 이런 거였는데 네네. 우리도 70년대부터 이제 청백전 해서 남녀 가수 청백전이라고 홍백이 아니라 청백. 네, 베껴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백호, 혜은이, 그 다음에 뭐 김은, 이은하, 이수만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수만 행복이라는 노래가 이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잘 부르셨고 우리로 따지면 아이돌이었어요. 네. 89년에 이제 SM 기획이라는 기획사가 모태가 된 현재 SM 엔터를 95년에 창립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2000년에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수만 대표를 K-팝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현재 한류의 선봉이 된 아이돌의 그 전형, 티피컬 타입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간 2005년 이후로 이제 이런 그 SM 엔터 같은 회사들이 계속 나왔고 또 게임 산업도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음악에만 해당된 게 아니니까. 게임에도? 네, 게임, 미디어 산업, 그다음에 음원, 공연 산업 이런 데다가 지식재산권법으로 이름이 이제 지적재산권에서 바뀌었어요. 네. 이제 2000년대 바꾸면서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 법으로 현재 형성된 자본으로 이제 급성장하게 된 거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얼마 전에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제 그 나온 매출액이죠. 연간 매출액이 한 1,0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원화로 130조. 그렇지. 머리가 되게 좋으시네. 그래서 원화로 130조 네.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근데 중요한 건 130조라는 게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삼성전자 연간 매출액이 280조예요. 버금가네요. 그렇죠. 한 반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엔터 산업이 되게 좀 이렇게 작은 산업이고 옛날 그런 옛날엔 보이돌 마이너였지만 같은, 지금은 메이저로 이제 올라오고.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아서 반도체 핸드폰 그다음에 또 가전 다 팔아서 280조 버는데 280조 매출 일어나는데 엔터에서 130조 나오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또 제가 국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20년 동안 꾸준히 이제 밤낮 없이 엔터 산업들이 성장을 한 겁니다. 노력을 그렇죠. 밤낮 없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야죠. 그래서 음원 공연 보면은 제일 먼저 좀 옛날 사람들 말고 최근 보면은 서태지와 아이들로 시작해서 싸이, 그다음에 빅뱅, 그다음에 2NE1, 그다음에 소녀시대, BTS, 그다음에 블랙핑크.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싸이부터 네. 해외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글로벌로. 예, 그래서 그런 음원 공연 부분이 있고요. 또 게임 산업 부분은 바람의 나라. 알아요? 알죠. 했었는데요. 대박. 네. 이분 나이 나중에 꼭 좋아했었는데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초등학생 때. 네. 네, 바람의 나라, 그다음에 리니지, 네. 디아블로, 그다음 던전 앤 파이터, 그다음 배그,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배그. 들어가죠. 배그, 그다음 오딘까지 게임 산업 부분도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해왔어요. 네. 그러면 영화 부분, 뭐 미디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시바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강수현 씨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네. 상을 받은 그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시바지, 그다음에 서편제, 올드보이, 그다음 밀양, 전도연의 밀양이죠. 그다음에 설국열차, 그다음 기생충, 그다음 마지막이 뭐? 오징어 게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영화 부분까지 네. 이제 발전이 돼서 정말 이 엔터 부분 대단하지 않나요? 와, 진짜 K-엔터, K-컬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왔네요. 박수 한번 쳐주죠. 이 뮤직 엔터 산업을 보니까 과거부터 사실 쭉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핫해진 거는 한 최근 3, 4년쯤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엔터 시장이 글로벌하게 대중화되려면은 네. 미국 시장에 가서 성공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소비가 가장 많은 시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미국 주류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생각보다. TV와 라디오, 인터넷 이런 데서 전통적인 이제 미디어죠. 이런 데서 좀 배척하는 유색 인종들 좀 배척하는 그런 진입 장벽이 아주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빠르게 디지털화가 된 거예요. 2018년, 19년 게다가 코로나까지 터진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너튜브라는 또 그런 것까지 나왔어. 플랫폼이. 이 BTS가 너튜브의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갑자기 빠르게 디지털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웹 3.0 얘기하고 웹 2.0 얘기했죠. 그 웹 2.0에서 3.0 넘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채널로 우리의 컨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는, 익스포저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맞아요. 하필이면 그때 우리 컨텐츠, K 컨텐츠가 있었던 거예요, 중심에. 이게 잘 맞물렸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도 네. 좋은, 그러니까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잘한 점은 그 한국 기획사들이 다양한 음악하고 음악만 한 게 아니라 비주얼 장르들을 끊임없이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팬들하고 소통하는 거, 뭐 일단 이제 BTS도 잘 아시겠지만은 네네네. 스스로 팬들이 반응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거예요. 사실 그 핵심은 팬덤이잖아요. 그렇죠. 팬덤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한국의 팬 문화는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성공이 내 성공인 것처럼 이게 마치 스포츠 팀의 그 네. 팀이 딱 이겼을 때 내가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공감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K 컨텐츠가 했다는 거고요. 송프로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수많은 너튜브에 전 세계 각지에 있는 K-팝 랜덤 댄스 뭐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보셨죠? 예, 네. 예. 각 지역의 K-팝
팬 카페가 다 있어요. 지역별로 거의. 그리고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주관해서 장소 섭외하고 네. 팬을 모집하고 그 장소도 이제 모집하고 그다음에 K-팝 댄스를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서 뽐내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한번 그림 보시죠. 우크라이나라고 써 우크라이나 있네요. 여행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마음은 아프지만 불과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이 전 세계 어디서나 이게 1년에 비공식적으로 한 500회씩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열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를 건조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아까 삼성전자 매출액도 보셨지만 네. 이제 반도체도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엔터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진짜 자랑스럽기는 한데 사실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있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욕심을 좀 더 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오징어 게임이 땡땡땡에 올려가지고 이제 매출이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만든 회사는 매출의 마진의 10%에서 15%만 받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사실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플랫폼이 없었으니까. 그쵸.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유명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이제 그 너튜브에 올라가서 일정 수익 배분을 받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다 누가 가져요? 유튜브가 가져가죠. 그렇죠. 네. 너튜브가 가져가고 또 우리 아이돌 가수들 뭐 음원들 많이 다운받죠. 근데 음원은 다 엔터사들이 만들어서 유통은 하지만은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해외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플랫폼을 빌려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스포티파이라는 이제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 스포티파이에다가 이제 우리 음원을 즉 우리 엔터사들이 계약을 해서 음원을 올리고 그거를 배분받는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네.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포티파이 덕분에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이제 우루과이예요. 네. 그래서 우루과이에 이제 이가수 폭포라고 있거든요. 들어봤나? 네. 근데 거기에 18세 소녀가 우루과이의 그 이가수 폭포 아래서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를 듣고 싶어. 근데 스포티파이가 없었으면은 들을 방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유명해지고 글로벌해지는 거에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역할을 해주긴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K-팝 확산에 이바지한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조금 네. 욕심을 더 내보자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플랫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대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메타버스라고 이제 메타버스 기억나시죠? 지난 1편. 네, 1편에서 말씀해 네. 주셨죠. 그래서 실제 이미 각 엔터사들이 메타버스에 집중하는 이유도 먼저 차세대 플랫폼을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의 그 제페토 그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면은 재밌어요. 거기 들어가면 뭐 블랙핑크, BTS, 트와이스 다 엔터사들이 메타버스에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다 또 게임 산업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에는 엔터만 들어가는 게 이제 뮤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게임도 들어오고 뭐 미디어도 들어오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메타버스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동맹이라는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그런 통합을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마 제니인 것 같은데 요 네, 옷을 보니까 제페토에서. 네. 이 옷은 제니 옷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아바타 공연도 하고 뭐 하면서 이 안에서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원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고 지금 아바타하고 직접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이 투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작년 말 그 NFT 열풍 때 이제 우리가 1편 했을 때 작년 말이네 벌써. 그렇네요. 막 NFT하고 게임주, 뭐 엔터주 다 같이 올라갔죠. 네. 쫙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그랬다가 이제 올해 올해 초에 이제 금리 인상 리스크하에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 리스크 그러면서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제일 네.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성장주들이에요. 이제 뭐 미국도 팡이나 이런 팡 기업들 제일 먼저 뭐 주가가 하락이 깊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엔터주들, 성장주들이 이제 네. 하락이 좀 깊어서 시가총액은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한 24% 정도 빠졌더라고요.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 그래프는 이제 눌렸네요. ETF로 그냥 제가 평균을 보려고 갖고 온 거고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은 한 24% 빠졌고 주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 게 실망 매물도 계속 나왔던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송프로님 항상 앞서가시네요. 아, 네. 앞서가야 투자로 돈을 벌죠. 돈 많이 벌었죠? 조금 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리레이팅, 송프로님 말씀대로 희망이 지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뮤직 엔터가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다른 엔터 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뭐 3월 지금 이제 거의 말로 가고 있죠. 네. 근데 벌써 이미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다시피 벌써 1월 말, 그러니까 2월 초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뮤직 엔터사들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그 IP라는 용어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네. IP라는 게 이제 모든 재산권이 지적 재산권이죠. 그러니까 회사에 귀속돼서 엔터사에 귀속돼서 수익성이 높은 산업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음반, 음원, MD, 뭐 너튜브 이런 게 있는데 네. 전속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어쨌든 간에 전속 계약을 했으니까 내가 활동을 해서 버는 수익을 다 기획사가 가져갈 수도 있고 네. 또 그러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뭐 광고를 출연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콘서트를 뭐 더 많이 뛰거나 해서 내가 일부정 부분 나눠받을 수 있는 지분 수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IP는 내가 뭘 하든 간에 나오는 수익을 다 기획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 권리를 말하는 거죠. 사실. IP가 그래서 높으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IP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고요. 네. 공연 광고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기여도가 더 높으니까 네. 왜냐면 공연 아티스트가 힘들 때도 한 번 더 할게. 그러면 그 아티스트가 힘든 거니까 아티스트한테 돈을 더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 광고는 IP가 아닌 쪽이고 음원이나 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뭐 MD 이제 물건 굿즈, 네.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 너튜브 뭐 이런 것들에 나오는 수익들은 전부 다 기획사가 가져가요. 엔터사들이. 그래서 이러한 핵심은 뭐냐면은 IP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 이게 핵심이에요. IP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어쨌든 수익이 다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네. 아티스트한테 주는 돈이 적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엔터사를 고를 때 이 IP가 높은 거를 잘 골라야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기존 엔터 3사의 그 IP 매출액 및 매출 비중 추이인데 어때요? 와, 계속해서 높아지네요. 계속해서 높아져. 그래서 보면 거의 70%한 2021년 2분기 정도가 70%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70%까지 비트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IP 매출이 큰 회사가 어디인지 딱 보이시죠? SM이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네, SM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JYP,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YG. YG 엔터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 늘어나는 속도를 계속 봐야 되는데 네. 그 막대 그래프가 늘어나는 속도도 지금 네. 보면은 JYP도 높고 그다음에 SM도 높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그 YG 엔터도 좀 높아져 가는 그런 추세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별 그 유튜브 구독자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네. 자, 1등은 어디? BTS인 줄 알았는데 블랙핑크가 더 많네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 구독자의 수익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 20,000명이면은 뭐 얼마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4억 몇억 명이죠? 7억 명? 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블랙핑크를 어마어마하네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IP 매출이 높은 회사가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일단 블랙핑크 이 소속사 YG가 제일 많이 가져가겠네요, 수익을. YG 엔터테인먼트가 네. 일단은 좋아 보이죠. 그리고 BTS도 많으니까 아마 하이브도. 하이브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주력 그 아티스트에서 이제 신인 아티스트로 세대 교체를 좀 넘어가는 중이고 세대 교체를 통한 수익성이 이제 좋아졌다는 건데 네. 빅뱅이 옛날에 버는 거하고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버는 거하고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면은 네. 비용은 빅뱅한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블랙핑크는 신이기 때문에 이제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많이 수익을 얻어가는 그렇죠. 그런 구조네요.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하이브는 M&A를 통해서 이제 BTS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요. 왜냐면 BTS 어디 가요? 어디 간다뇨? 군대? 군대 가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워낙 견조해요. 지금 일본에서 활동도 잘하고 있고 네. 또 니주 같은 경우도 새로 이제 했는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해요. 니주? 네, 니주도 있고 그리고 있지도 유명하고 스트레이트 키즈 뭐 이런 게 이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도제식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돈을 다 쏟아붓어. 네, 지금 이 아티스트는 지금 우리 눈에 이제 익숙한데 사실 네. 7년 전부터 엔터사들이 돈을 다 쏟아붓어.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미 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거를 걷어야죠, 수익을. 걷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IP 매출이 좋아지는 게 그 세대 교체가 있다. 그 SM은 NCT, 그 다음에 에스파로 지금 들어와서 에스파가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블랙맘바나
넥스트 레벨을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대 교체를 통해서 IP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위버스, 예, BOU, 그리고 NC 소프트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유니버스. 이게 크게 세 가지의 플랫폼으로 지금 나뉘고 있어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DOU가 훨씬 지금 좋아 보여요. 오, 왜죠? 미국이 2019년 1월 기준으로 38개 주에서 재판매, 리셀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암표는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암표를 합법화시켰어. 왜 그랬을까요? 아티스트한테 간다라는 컨셉을 준 거예요. 아.